안녕하세요. 민법 최신 중요 판례 강의. 먼저 1교시는 민총하고 물권을 살펴보고요. 2교시는 채권법이랑 가정법을 살펴보고 3교시는 민소법, 4교시는 상법 중요 판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판례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현 시점에서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1순환부터 쭉 같이 공부해왔던 것 중에서 최신 중요 판례 강의를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그게 바로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간과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보는 차원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1순환, 2순환, 파이널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최신 중요 판례를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빠르게 하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중요 판례 위약 약정금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5-78703 판례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단원 김홍도 사건입니다. 단원 김홍도 사건 우리 1순환 때부터 여러 번 풀었어요. 3순환 때까지. 제가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판결 요지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피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의 경합을 긍정한 거죠. 사실관계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원고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단원 김홍도 그림을 피고 매도인으로부터 샀습니다. 인사동 화랑을 운영하는 을로부터. 얘는 당연히 상인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위작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약서 5조에 약정해지권 행사 기간도 제척기간으로서 상거래일은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작으로 판명된 때로부터 위작으로 판명된 게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판명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약정해지권 행사가 안 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착오 취소를 행사해야 될 텐데 그때 얘기한 거죠. 착오 취소와 이 담보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경합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담보 책임 해제가 안 되니까 착오 취소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아니다 주장을 해야 된다. 왜 안 그러면은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이 착오 취소 경합을 긍정해서 경합을 인정해줬다. 착오 취소라 하더라도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146조의 제촉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이 매매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허용됐다. 따라서 착오 취소가 허용됐으니 계약은 무효로 됐고 계약이 무효로 됐다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적용되니까 얘는 얘한테 그림을 인도함과 동시에 얘는 얘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라.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 프린트 1페이지 밑에 줄 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 판결, 별지일, 서화 내역표 순번대로 서화가 위작이고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러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사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해서 착오 취소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부당이득 반환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 해라. 그때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판례 프린트 3페이지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8-21077호 이것도 우리 이순환 때 풀어봤던 문제죠.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배 책임이 있다.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 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 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손배에게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배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 경우에도 손배액 예정에 관한 398조 적용되니까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 감액의 대상이 된다. 판결로지 민법 135조 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제1항을 정하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선의무과실은 무권 대리인 채무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무권 대리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림으로서 간략하게 표시해 보면 일단 뭐 무권 대리인 구조 나왔다. 본인 그리고 무권 대리인 상대방 병 이렇게 의리 병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규정은 원래 이렇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계약 맺었을 때에 손배액 예정 관한 규정도 맺었다는 거죠. 398조로. 근데 이 본인이 얘한테 대리권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병이 가백의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을에게 135조 1항에 따른 무권 대리인 책임 물을 때에도 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398조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계약 책임을 물을 때 얘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죠. 근데 얘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가 아니고 과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무권 대리인 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하지 않다면 이 계약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얘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손배액 야정이 너무 부당하다, 부당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398조 4항에 따라 직권 감액의 대상이 돼서 이 경우 3억 원이었는데 그 10%인 3천만 원으로 지급된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이죠. 이건 이순환 때 같이 풀어봤던 문제죠. 다음 판례 프린트 6페이지 2019년 7월 25일 선고 2019-212945 판례. 이렇게 같이 쭉 공부 1년 동안 같이 우리가 중요 판례라고 같이 사례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또 선택형 문제 풀 때도 OX 하면서 풀었던 문제인데 지금 한번 전체를 쭉 보셔야 시험장 갔을 때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이 판례에 반영한 거구나. 그러면은 자신 있게 잘 써내려 가실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만 걸려도 확실히 점수가 높아요.